자, 오늘도 딘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또 관세 얘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좀 안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CPI나 PPI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 가운데 관세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물가에 대한 부담감, 또 금리 인하가 점점 더 멀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될 텐데요. 과연 뉴욕 시장부터 또 국내 지난주 마감 상황까지 어떠한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주말 마감한 미국 시장은 일단 관세 요인보다는 지금 이제 트럼프 기대 효과로 해서 M7을 비롯해서 다우나스닥 강세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기대 효과, 이벤트 효과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는 막상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그 부분이 현실 경제 지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지금 명분은 이제 관세 전쟁 이 부분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모든 게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는 거거든요. 미시건대 2월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도 급등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들 테슬라라든가 마블테크라든가 올타뷰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M7 주가가 이제 거품이 끼어 있다. 이제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 것이다. 즉, 현재 주가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울러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 역시 향후 시장이 단기 조정에 국면할 것이다, 진입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15개월 내 최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연준에서는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그러한 가능성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기대보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보다 더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도 어떤 실적이라든가 경제지표 부진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트리플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관세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 CPI도 있고 또 연준 의회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 모두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M7에 대해서 월가에서 회의론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그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대부분 이탈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점을 돌파할 그러한 기대보다는 이제 고점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그러한 추세로 진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대부분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원전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전력까지도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여행과 가상화폐가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관세에 대한 그 우려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라든가 전기, 수소차, 자동차 섹터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양자, 신재생에너지 역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자 반대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빅베어가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오클로라든가 뉴스케일 파워, 원전 쪽들이 급등 나왔고, 익스피디아 실적 개선 이런 쪽들을 여행 섹터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또 모놀리틱 파워는 엔비디아 강세를 보입니다. 같이 강세를 보였고 슈퍼마이크로와 우버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일단 테슬라 영향으로 인해서 전기 수소차 섹터들 약세를 보였지만 우버가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실적 부진으로 급락했다가 이틀 동안 반등 나오면서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 로봇택시 관련, 로봇 관련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실적 부진이 나오는 마블테크라든가 올타뷰티, 에이프로덕츠, 인페이지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하락했고 테슬라와 알파벳 역시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ETF에서 보면 보안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딥시크 관련해서 보안 관련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운송 물류라든가 인공지능, 가상화폐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마, 건설,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반도체, 우주, 자율주행 로봇 섹터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더라도 이제 M7주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 주말 마감했던 데에서는 메타가 신고가를 계속하고 있고 엔비디아 강세가 반등 나왔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낙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보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를 보면 장중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제도 725달러까지 가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 소화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메타를 보더라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695불대를 지지해 준다면 신고가는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난 1월 24일과 1월 27일 사이 개파락했던 부분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역시도 궁극적으로 이제 132불에서 134불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이란 시장에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빅베어 AI 같은 경우는 장중 37%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 지금 뭐 16달러 12센트대인데요. 다시 한번 지금 이런 것들도 그러면 고점을 돌파할 그러한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오클로 같은 원전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금요일이죠. 지금 한수원이 체코를 집중하게 해서 원전을 이쪽을 포기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오늘 상황에서는 강한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원전 섹터 역시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했던 실적 부진으로 해서 지난 1월 5일 8% 급락을 했지만 결국에 이틀 동안 그 하락한 걸 돌파하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로봇택시라든가 로봇 섹터들 오늘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원자재 쪽에서 보면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비철금속 섹터, 구리가 최근 들어서 급등하면서 4.5불 고점을 돌파했어요. 알루미늄 역시도 반등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구리가 강세를 보면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하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2차 전지 섹터들의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3월 달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오늘 이제 주말 기사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삼성 SDI 전고체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천연가스 이제 하락했지만 아직까지 좀 더 빠진다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되겠고, 비트코인 역시도 96,000달러 수준을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이틀 연속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도 아직까지는 매수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자리에 여기서 반등 나오더라도 이제 버리고 92,000불 전후에서는 한 번쯤 우리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지금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만반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은 그러한 국면이고, 트럼프가 자꾸 여지를 열어놓죠. 시진핑과 24시간 언제든지 통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낙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난 주말 역시도 시진핑과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특히 중국은 가성비가 뛰어난 딥시크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딥시크의 보안 우려로 계속 견제를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딥시크는 혁신이다. 엔비디아의 독주에서 비용을 90% 이상 축소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혁신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딥시크발 AI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I 섹터들은 딥시크 영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중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월 부동산 시장이 개선됐고 올해는 이제 회복될 전망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심천과 상해, 항생 역시도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하락 요인도 있지만 일본 중앙은행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수출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도쿄 일렉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엔화가 강세된다면 여전히 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미국까지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도에 따른 시장의 조정폭은 크게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치, 환율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집중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코스피를 본다면 지난주는 일단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들의 삼성바이오로 쪽의 강세, 바이오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강세를 보였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코스닥을 보면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바이오 국제 행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생물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오 쪽들이 이제 숨고르기가 나왔지만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것들은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이 뭐냐면 트럼프가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미국의 단물 빨아먹는 나라들 여기는 우방이라 하더라도 관세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콕 집어서 이제 한국 자동차를 집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중국이나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의 관세 부과보다 국내 관세 타격이 60배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수출이 132억 달러 감소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본격적으로 관세 카드를 내세우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57원, 80전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관세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지가 코스피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런 관세 요인이 부각되면서 외국인들 다시 2,400억 매도하면서 누적 6,100억으로 늘렸어요.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알고리즘 매매라든가 선물 연계된 매매, 바스켓 매매 이것은 단기 트레이딩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에서 100억 매수도 했지만 누적 3천억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에서도 그제는 매수했다가 어제는 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에서 누적 1,900억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9시 반까지는 1,000억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3시 20분에 3,600억 순매도였고 결국에 마감해서 3,600억 매도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거 외국인들은 선물을 가지고 지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하락하더라도 조정을 보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예탁금이라든가 CMA 증시자금 들어오고 있고 저는 가장 든든한 우리 지원군이 누구냐면 마켓머니 펀드 같아요. 이제 집나 같은 자금 다 들어왔거든요. 2조 1,300억 유입되면서 210조 9,900억 만들어 놓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변동성, 외국인들 매도, 현선물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장중 변동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결국에 대기 매수세는 여력이 살아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 시점에서 우리는 매수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준비된 일정을 보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있어요.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도 준비되어 있는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거는 반도체 지원법과 전력설비 지원법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관련 섹터들이 반등 기회는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인공지능 예산을 더 증액하면 모든 것들에 대해 협의해서 합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들도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훈련이 있어요. 방산주들인데 일단 방산주들은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오늘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고 싶진 않고 대신에 파리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가 있죠. 지난 목요일 날 네이버 관련 참여한다는 기사랑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오늘 시점에서 이 부분이 인공지능 섹터에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한다면 AI와 의료 AI 원전 이게 1순위로 보고 그다음에 재건과 로봇을 2순위로 해서 압축해서 우리가 수익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핫 이슈 종목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그리고 지난주 시장을 보면은 핫 이슈 종목들이 골고루 좀 올라갔는데요. 그중에서 피롭틱스와 클로봇 그리고 카페24까지 한번 지난주에도 두드러졌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또 가격대를 재수정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은 가는 말들이 가고 자금이 지금 보면 알고리즘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쪽으로 쏠림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특히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딥시크 요인으로 해서 한번 급락을 보였지만 결국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20일 날 피롭틱스는 이제 신고가를 도전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드는 거는 HBM이나 이쪽에서 뒤처진 것을 유리기판에서 만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도르컴도 가고 있고 SK그룹도 유리기판 사업을 강화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들은 2025년도부터 실적 개선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에 따른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41,500원을 지지하면 시가총액 1조 3천억 도전해보자. 지금 1조는 약간 밑에거든요. 그러면 대략 30%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41,500원을 이탈한다면 차익 실현 후에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는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클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월 6일에도 시총 5천억에 도전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 같은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장중 4,911억까지 갔다 오는 그러한 모습인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클로봇은 한번 목표 주가를 또 7,500억으로 상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로봇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투자를 반영한 그러한 로봇 섹터들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태원 회장이 특명을 준 게 휴머노로 사업을 더 확장하라, 이런 기사들이 지난 연휴 동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오픈 AI CEO도 역시 한국 기업과 로봇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로봇 소프트웨어가 중국보다 아직까지는 뒤처지지 않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클로봇 역시도 17,400원 지지받으면 시가총액 7,500억으로 업사이드 한번 시켜보고요. 그다음에 카페24 같은 경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난 12월 10일 날 탄핵 심판 관련해서 미디어 검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다, 이런 논리로 둘이 접근했고, 또 두 번째로는 라방인가요? 라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쪽 플랫폼 가진 카페24가 수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역시도 우리가 이제 목표가는 41,000원 잡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2024년 실적 서프라인이 나왔죠. 작년도의 31억 적자에서 248억 흑자로 전환됐고, 25년도 역시 355억, 그다음에 26년 역시도 534억 실적이 급증해요. 왜냐하면 국내 유튜브 쇼핑 시장이 현재는 8%인데 2030년까지 30%로 급성장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해서 여기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거나 54,500원을 이탈하면 일단 전량 매도하자. 하지만 54,500원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7만 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례 말씀드렸고요. 그럼 오늘장 핫이슈 종목은 뭘까요? 오늘은 휴머 로봇하고 AI 쪽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새롭게 두대드는 게 인공지능 신약 개발 sek터거든요. 빅파마도 빅테크도 너도나도 신약 개발해서 보로노이라든가 뭐 많아요. 신테카바이오라는 딥노이드.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딥노이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7,900원부터 시초가 매수하고 손절은 7,500원 이탈, 목표 주가는 14,000원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핫이슈 종목 탑픽은 딥노이드,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단일가 종목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휴머노이드 같아요. 시간에서는 휴머노이드? 최태원 그룹 회장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특명을 내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키워라, 이런 네. 특명을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SM코어라든가 유일로보틱스라든가 T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들도 한번 매기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관심 있게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과 그리고 AI의 우폭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로봇 관련한 휴머노이드 쪽 확인해 보겠고요. 핫이슈 종목 다시 한번 딥노이드 말씀드립니다. 딥사이트스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